오늘 본박싱은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뉴스,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골라보고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시선을 제대로 돌려야 할 곳 뉴스는 무엇인가 세 가지씩 이제 꼽아봤습니다. 네. 뉴스레터도 재밌게 잘 만들어줬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봉우리. 네.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뉴스들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뉴스는 누군가는 그래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지난주에 우리 박성재 사장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연결되는 중요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국을 포함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받은 정부 광고 수주 순입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정부 광고가 지금 보시고 있는 순위 KBS가 1위 하고 있는 거. 네. 이게 지금 순위가 사실 크게 변동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주목되는 이유는 무려 4위에 올라온 TV조선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원래 3위 안에 있었던 지상파 3사가 사실 1, 2, 3위를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상파 3사가 많이 받았어요. 가장 노출이 많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런데 MBC가 지금 어디가 있나 보세요? 몇 위야 저게? 1, 2, 3, 4, 5, 6, 7, 8등에 가 있어요. 네. 네. TVN에 밀려 있어요. TVN보다 낮아요. 동아일보에 밀려 있어요. 네. 이게 방송국이 정부 광고에 있어서 종이 신문에 밀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일인데 네. 특히 지상파가 지금 밀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MBC의 정부 광고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MBC 같은 경우에는 127억 원으로 24억 원 16%가 출범 이후 거의 1년 만에 감소를 한 상태고요. 그럼 도대체 TV조선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TV조선이 놀라운 건데요. TV조선이 원래 조선일보보다 안 됐어요. 네. 조선일보가 지금 123억으로 나와 있는데 TV조선이 정부 출범 이전에는 93억 원으로 조선일보보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 보시면 146억이죠. 53억 원, 55%가 급증했습니다. 1년 만에. 정부 출범 1년 만에. 와, 개꿀이네. 그 결정을 정부가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네. 어쨌든 정부 기관들이 하니까 뭐 정부가 한다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각 정부 기관들이 네. 자신의 이제 광고 예산, 정부 광고 예산 안에서 집행처를 결정하죠. 예, 그러니까 네. 정부 기관들 뭐 문체부, 경찰청 이런 데서 다 각자 결정하기 때문에 뭐 그냥 통틀어서 정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틀린 말도 아닌데 네.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딱히 맞는 말도 아니네요. 뭐 대통령실이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정부 광고는 집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대통령이 싫어해서 MBC가 확 떨어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근데 1년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보였다는 건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이런 데는요. MBC의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게 이제 굉장히 네. 특징적인 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빵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게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네. 그리고 각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다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간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직접적으로 뭔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거고 대행사. 네, 대행사입니다. 대행사.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제 미디어 랩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특히나 이제 그 TV 쪽은 이런 광고를 대신 중간에서 이제 이 방송사하고 광고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데들이 있어요. 네. 중개상이죠, 일종의. 예, 예. 그래서 서로 가격을 맞춰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아니야, 좀 깎아라. 그럼 얘네들이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는데 어디 더 없나 해서 몇 개 더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의 역할들을 네. 해요. 이게 프리랜서들도 이거 역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어, 네. 네. 온라인 광고나 이런 쪽도 그런 이제 그 사업체들도 다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구글이나 이런 포털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광고 매개 역할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이제 미디어 랩이라고 부르는 중간 단계 역할이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정부 광고만큼은 독점적으로 중개 판매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언론진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제 이 재단이 왜 중간에 들어가는 건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어디에 뭘 줄지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정부 기관의 의중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의중이라고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또 대통령의 의중이나 정부의 분위기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광고 집행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집행의 근거, 어디에 어느 매체에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광고주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돈을 이제 쓸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광고주가 하지만 그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가격을 높게 받을 것이냐 낮게 받을 것이냐. 이때 진흥재단이나 이런 데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들어가는데 얘네가 예를 들면은 시청률이 얼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가 얼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딱딱딱 눌렀을 때 클릭률이 얼마고 이런 식의 수치를 가져와서 이 광고의 단가를 결정하는 네. 그런 식의 역할을 그 하게 됩니다. 평가표가 아예 언론진흥재단에 있어요. 네. 광고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체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공익성, 공공성 이런 거를 총합해가지고 이게 점수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지금 수사하고 있죠. 네. 그걸 또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특정 언론사에 몰아주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업보를 쌓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여주는 수치를 가지고 다음번 정부에서 바로 뒤지면 또 그렇죠. 털어. 근데 그 또 재단이 털릴 거라고. 네. 그렇죠.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전 정부에서 특정 언론에 몰아줬다는 거는 수치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네,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같이 표를 봤지만 너무 극적으로 단기간에 변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확실하죠.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MBC, 삼성과 여러 기업들은 MBC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대놓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말을 듣고 광고를 안 넣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우, 그렇지 않다는 당연히. 거지. 네,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압박을. 정부 여당의 입김에 네. 취약합니까? 나눠서 차별해서 준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가 엄청나게 쉬운 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외롭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나눠줘. 그렇지. 예. 너무 예를 들면 KBS가 맨날 1등하는 이유는 채널도 2개나 있고 네, 많이 어쨌든 보고. 시청률도 높고 네. 주기도 좋고. 도달률도 높고 네. 주기도 좋고 공영방송이니까 네. 예. 공익 목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티나지 않게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툭 하고 티가 난다? 뭔가 이건 이상하다. 어디선가 뭔가 네. 계속해서 문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근데 이거 문제 안 하네. 미디어오늘 빼고 문제시 안 해. 그러게, 아무도. 아무도. 실제적으로 이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일 텐데도 그렇죠.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네, 특히 조선일보는 솔직히 물론 같은 회사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지만 배 아플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TV 조선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렇지, 맞아. 물론 조선일보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한 뭐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뚝 하고 잘라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그치. 시민들이 미디어 바우처를 그냥 쓰도록 만드는 그거 그 방식이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럼 물론 인기를 얻으려고 선정적인 것도 하고 그러겠지. 그렇죠. 네. 우리 거 하지만 사달라고. 그래도 지금 정부 광고 돈 나눠주는 것보단 전 100% 나을 거라는 거야. 그럼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좋아하는 시장 원리 아니에요. 맞아요. 시민들이 직접 사주는 게. 그리고 신뢰도 높은 언론이 직접적인 네. 이득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뉴스는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제기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 KBS 한겨레 아주 극히 일부 매체가 또 관련한 후속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이 검사 비위 의혹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화면으로 보고 계신 거는 국정감사 때 김의겸 의원이 10월 17일, 23일 두 번에 걸쳐서 제시했던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인데 이분이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분이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진짜 수사를 해야겠던데. 이거는 그냥 이분이야말로 진짜 압색해야 돼요. 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해도 돼요, 이분은. 지금 보고 계신 구속까지. 아니, 자, 구속해야지. 네, 지금 의혹이 나온 상황인데 보고 계신 사진은 수사 대상이었던 재벌 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강력히 의심되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아마 골프장이었을 거예요. 네. 골프장에서 접대를 스키장. 스키장이에요, 이것도. 아무튼 접대를 받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특히 이분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처남의 골프장이에요. 네. 근데 처남의 골프장인데 이 처남이 일종의 그 자기가 걸린 사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수사 기록도 찾아주고 하면서 그 민원을 들어주면서 처남은 또 그래서 동료 검사들의 네. 이 골프 예약을 다 이렇게 부킹을 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 아니래요. 대중 골프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네. 지어진. 그러니까 예약하면 안 돼요. 네, 예약이 애초에 불가능한 곳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화면에 지금 다 쓰지 못하고 뉴스레터에 써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없다님이 빡치신 건데 이 처남이라는 사람이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라는 사람이 대마 흡입을 2월 달에 해가지고 신고가 됐어요. 이 신고자가 부인이야. 지금은 전 부인이에요. 이혼해가지고. 가정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부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저기 증거 있어요. 대마 핀 증거도 있고요. 해서 구체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머리카락도 뽑아놨어요. 안 가져갔어.
그리고 그날 검사도 안 했어. 이게 이제 그 이제 부인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 물론 경찰은 그때 뭐 가져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가져간 게 아니야. 아니에요. 추후에 부인이 한 번 더 갖다 줬어. 네. 수사를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좀 네. 가져가죠 네,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된 겁니다. 너무 수사를 안 해서 한 번 더 갖다 줬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3개월이 지체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마약 검사하는 데까지 3개월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약 수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안 하지. 3개월 지나면 안 나오니까 검사해봐야.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래서 폭행으로만 처벌받았어요. 마약 대마가 안 드러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잘못했다고 쓴 각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그 각서 내용이 네. 두 번 다시 대마초를 피지 않겠습니다가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폈단 얘기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처남이 이정섭 차장검사의 가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봐주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야, 대한민국에서 집안에 검사가 있으면 대마초를 펴도 되는구나. 아니 뭐 구속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구속이 안 되네. 3개월 동안 계속 염색하고 탈색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 머리카락에서 성분 나올까봐. 네. 근데 그걸 뻔히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태도가 정말 너무하더라. 이거는 뭐 아니 여기서 우리 검사 개인적인 비위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국정검사가 아니면 거기서 그럼 어디서 어디서 꺼내야 돼? 어디서? 거의 이런 태도로 나오는 데다가 이원석 검찰총장 보시면은 아니 여기서 아니 무슨 시니어 검사도 아닌 사람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두둔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뭐 해명을 하겠다는 태도조차도 아니고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약간 고압적으로 느껴진다. 곤란하니까 말하기 싫다. 네. 말 시키지 마라. 아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거의 입닥쳐 수준이죠.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료의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몰고 가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그죠.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예. 근데 증거를 저쪽에서 쥐고 나를 몰고 가는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물론 굳이 좋게 이야기해 주자면 개인의 비위에 대한 의혹인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국정감사장에 남들 보는 다 까발겨지면 일종의 어떤 인격권의 침해 아니냐, 굳이 이런 걸 왜 하냐라고 얘기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니 이거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국회의원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문제제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혹시라도 개인의 어떤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 과리감독의 문제니까 하지만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으니 그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예.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수원지검장과는 다르게 감찰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질문하니까 약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청문회 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 장면 이렇게. 봤는데 어이쿠 우리 검사 나리들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주 검사 나리들 화나면 아주 전 국민이 바싹 엎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국회의원까지 다.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렇게 고위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차장검사가 왜 고위직이 그렇죠. 아닙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별게 아닌가 봐요. 예, 이걸 그냥 제가 기사 제목만 따온 건데 이거 근데 제목만 따온 이유가요. 제목이 다예요. 맞아요. 실제로 검찰이 아예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했어요. 공소장에다가. 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뻔했어. 받았나? 벌금. 예, 벌금을 물었구나. 네. 예,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게 검찰이 뒤늦게 심지어 이걸 인지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 뒤늦게 이제 재판부에 공소 취소 요구를 해가지고 대법이 공소 기각을 해준 사건이고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네. KBS가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또 예, 있었죠. KBS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한 건데 이거는 동명이인보다 더 심해. 아예 그냥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 그거 마약 택배 사건에. 네. 그러니까 필리핀으로부터 정체불명의 택배가 어느 시민 두 분한테 온 거예요. 네. 이분들은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뜯어봤는데 거기 마약이 있는 거지. 근데 뜯어본지 거의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어. 뜯어보자마자 네. 거의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갔죠. 네, 아무리 해명을 해봐도 소용없이 바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소까지 이분이 됐어요. 마약 전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 한 분은 마약 전과가 있고 한 분은 없어요. 한 분도 없었어. 두 분이 그게 또. 피해자 두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재판이 최근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심지어 10월 30일까지인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진범이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보니까 이게 진범이 아니라 허위 제보자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허위 제보자도 정보원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정보원이에요. 근데 그 국정원의 정보원이 왜 이렇게 엄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려고 했을까? 알아봤더니 국정원의 남호 과장이 실적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네. 몇 놈 잡아 쳐넣어야지. 네. 그래서 그 정보원이 엉뚱한 사람한테 마약이 갔다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마약이 밀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만들어서 경찰에 넘긴 네. 것이죠. 이거 설계해서 넘겨준 거고요. 네. 검찰은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간 네. 거고 이분이 물론 예전에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마약 전과 있는 네. 분 있잖아요. 마음 잡고 카페 차리고 열심히 살던 분이었어요. 네. 근데 검찰에 잡혀가 있는 동안 카페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거의 망했죠. 예. 완전히 망했어요. 거의 100일 이상을 지금 네. 영업을 못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너무 얘기할 것도 별로 별거 없을 정도로 후진 네, 사건이지만 명확한 네. 사건이에요. 검찰의 공소 독점,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 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 네. 얼마나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를 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죠. 네. 극단적으로. 네. 실수, 쏘리? 미안하게 됐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보도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안 네. 된다는 게 진짜 충격인 거야. 이거 솔직히 남현희 사건보다 훨씬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오늘 네. 우리가 그 얘기도 하게 될 네. 텐데 이게 KBS가 10월 30일부터 보도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검찰 얘기만 했거든요. 검찰이 잘못했어. 심지어 검찰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기소돼 있다. 이게 허위 제보였다는 걸 안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을 구속을 해놨어요. 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리고 공소 취하도 되게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31일에 뒤늦게 검찰이 사과를 해요. 공소 취하를 뒤늦게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나마 검찰은 사과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KBS에서 국정원 정보원이라고도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국정원이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우리 절차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엄한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 잡아놓은 게 위법한 절차가 없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훌쩍 노릇이죠. 그런데도 이거를 KBS 혼자 보도하고 있다. 야, 우리 물론 언론도- 한겨레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 뉴스인데 이거 다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합니까? 이거 물론 영화에나 나오는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참담한 일이긴 하지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이런 뉴스들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있냐? 네. 네, 화면으로 최근에 보도가 굉장히 많은 거 만나보셔야죠. 진짜 미친 듯이 보도가 많아요. 저기는 뭐 저기 뭐야 전총장과 저 양반 그 검찰청에 들어가는 거 막 생중계하고 막 이러던데? 정말 네. 보도를 물론 세계일보가 네. 이게 온라인 뉴스보가 인력이 많은지 모든 이슈에서 좀 보도량이 많아요. 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세계일보는 거의 폭발을 합니다. 독점이 보도를. 독점.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신 그런 보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물론 세계일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남현희 씨 사건이요. 10월 23일 처음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10월 30일까지 제가 피카인주로 보도량을 세보니까 8일 만에 795건이 나왔어요. 와우. 54개 언론사가. 네.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10월 23일에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나왔어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 보도량이 460건이에요. 아. 국민연금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아니, 그러니까 뭐 전총조만 잡아 넣으면 온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것 같은 기세로 막.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사례 중에 하나 있지만 이선균 씨 비롯해서 연예인 마약도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건 생각보다 화력이 약했죠. 이거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월 20일 보도가 시작됐거든요. 이게 1325건인데 이게 국정감사 보도량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이선균 씨 마약이. 그러니까 이게 보도는 많이 쏟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반응은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네. 아무튼 언론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장이성 반응보다는 일단은 이런 거를 보도하는 게 지금 뭐 습성이 돼 있다고 할까요? 뭐 장이 쓴 예. 거고. 예. 뭐이 유혹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아주 네. 뭐 아주 옹호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결국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뭐. 이 범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를 겪었던 사람들은 셀럽이기도 하고 약간은 공인처럼 또 취급받는 경향이 있으니 예. 거기에 대해 실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좋은데 네. 그럼 좀 기다리면 나올 것 같거든요. 맞아. 좀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수사 이미 진행이 됐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많은 그러니까. 양으로 보도할 일인가? 네. 그리고 채널 A는 이 전총조 데려다가 인터뷰도 시켜주고요. 아, 네.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CBS CBS 도. 김현, 네, 아, 저 김현정이 그거 주시죠.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네. 지금 수많은 그 선정적 보도들 특히 전혀 지금 사기 의혹이나 네. 이런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생활 내용이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사례를 올려놨지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성관계로 뭐 어떻게 했느니 마느니 맞아. 고안을 뭐 이식을 받았냐는 뭐 이거는 하등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언론사들의 그런 보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CBS의 남현희 씨 인터뷰에서 시작됐어요. 맞아. 거기가 시작점이었죠. 그럼 언론들은 아니 CBS가 인터뷰했으니까 남현희 씨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보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CBS는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맞아. 그럼 CBS도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냥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냥 청취율, 아, 조회수. 조회수와 청취율 보고 한 거야. 그러면은 김현정의 뉴스쇼가 저는 그리고 퇴색됐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퇴색됐고요. 이거는 저기 섭외력 자랑한 것뿐이 아니에요. 아, 우리 이렇게까지 섭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궁금해할 만한 사람 부른 거잖아. 두 사람 중에 전총조하고 네네. 남현이 중에 우리가 따냈다. 네. 이 사람이 여기에 CBS 나오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연락이 갔으니까 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어도 어쨌든 KBS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데 시사까지 하는 네. 예. 그런 데서는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렇죠. 기껏해야 맨 이제 연애 하는 데들에서 연예 뉴스하고 이런 데서 네. 부를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에 나갔을 때는 결국 똑같이 믿지도 못하겠고 희생될 것 같거든. 근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 그치. 보이는 데서 아, 그렇지. 뉴스쇼야. 정치인 면담하고 이러는데 맞아, 맞아, 내가 맞아. 나간다? 유명 정치인 많이 나오고. 요 정도는 내가 호소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피해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계산 안 합니까? 그거 판 거지 서로. 섭외력과 함께. 그 사람한테 직접 듣는다고 심이 날 권리 해소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네. 뭐가 있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었지. 네. 실체만 외로도 이상해지. 저는 이런 뉴스를 보기도 싫어하지만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만 듣고선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뭐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뉴스가 하나하나 더해질수록 뭔가 알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야, 이게 진짜 핵심이네. 네. 아무튼 네.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예계 뉴스가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될 뉴스를 가리고 있는 거고 정치권으로 가보면요 역시나 좀 웃긴.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야, 아까 우리가 의도적이라고 잠깐 보는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진짜 웃긴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냥 기사를 바로 가져왔는데 이게 어제 기사고요. 이런 기사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진짜 황당한데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로 수도권 승부수를 총선에서 걸고 있다. 그래서 이게 김동연 견제 효과를 볼 것이다. 야,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마저도 이런 식으로 홍보자료 쓸 것 같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은근히 얘기하겠죠. 은근히. 네. 예.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도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지금 뭐 구리시도 하겠다, 광명도 하겠다, 뭐 여기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안 돼라고 얘기 안 해요. 국민의힘도. 아, 그런 식으로 표버리는 짓을 안 하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기 북부특별도는 견제하려고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뉴스 타임라인대로 보면은요, 저것도 계속 바뀌어요. 아무튼 이거를 이게 일단 첫 번째 현실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만약 현실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시 경기도 의회를 다 통과해야 돼요. 이거 10년 이상 걸립니다. 네, 거기다 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그 행정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어서 언론이 만약에 보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보도해줘야 돼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쳐, 뭐 가능성이 있다 쳐요. 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걸 보도, 그건 아무도 보도 안 해. 그건 아무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는지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확보할 승부수로 띄운 것이다. 네. 예,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을 인용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연합뉴스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김포뿐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게 국민의힘이 얘기한다고 다른 도시들도 원한다고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지금 써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하게 뭐 너무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이슈 자체를 띄운다는 걸 넘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편에 서서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장작 떼어주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저는 제 해석은 불만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라고 그렇다는 거죠. 아, 김포 시민들이 불만이 아. 많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불만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지옥철. 김포 네. 골드라인. 이거의 지옥철 문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 김포에 살면서 골드라인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요? 여의도 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왜냐면 오. 거기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아, 또 보좌관들이 네, 아. 젊은 층들이 또 되게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근거를 둬야 되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근거지를 두고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특정 세대에 몰려 있는 거야. 네. 이 세대들의 불만이 가장 크게 꽂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 많이 들렸겠지. 네. 아. 많이 들리면서 요거 하나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예.
근데 갑자기 뭐 5호선 영장만 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될 거니까 더 크게 쳐. 열심히 이학 쓸 거 더 크게 쳐. 어차피 할 것도 아닌데. 예. 김포로 일단은 크게 한번 빵 하고 때리는 게 네. 제일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면 김포 사람들은 적어도 반응할 거다. 게다가 거기가 다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완전히 교란 효과도 있고 재수 좋으면 뒤집을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언론은 받아줬어요. 이거 음. 엄청나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김포는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가장 낮은 데인데 네. 가장 낮은 데 중에 하나인데 네. 오히려 예. 그런데도 이 김포를 건드린 이유가 뭐냐? 불만이 그래도 가장 큰 데라서 그렇다는 음. 거지. 아,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구나. 네. 특히 세대성도 음. 좀 있고.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건드린 이유가 결국 뭐다? 가능성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불만을 아. 터뜨리게. 불만을 건드리려고 한 거라는 거죠. 가능성은 불만을 낮아도 터뜨리려고. 불만을 보고 건드린 네. 것이다. 아, 그러니까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아하. 아, 이해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알았어. 예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안 될 좀 더- 가능성이 완전히 제일 높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보통이면 건드리지 않지. 그렇잖아요. 자기들 생각해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네. 이거를 건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가장 자극이 크니까 건드린 거야. 그렇지. 네. 아. 가장 반응이 크게 나올 곳을 골랐구나. 그 스팟을 고른 네, 거지. 불만이 크면은 반응이 크게 나오니까. 아. 그래서 언론도 아. 막 같이 예. 예를 들면 없어지고. 가능성이 낮은 데 중에 하나 의정부나 철원 이런데 낮잖아요. 네. 그 보도해줘봐, 그 얘기해봐 아무도 보도도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믿지도 의정부나 철원 서울 편입 음. 거기는 사실은 지금 큰 이슈가 없어. 네. 그리고 의정부 사람들도 뭔 소리야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아. 지금 굳이 왜 우리가? 그쪽에서 서울 출퇴근도 강북권에 이제 상당히 제한돼 있고 사실 약간은 더 위쪽에 그냥 많이 가 있고 그런데 물론 이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또 다른 불만이 뭐가 있냐면 경기 북도하고 남도 나누는데 네. 북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얘기도 한강 있더라고요. 남쪽에 있잖아. 네. 아 이게 애매하구나. 근데 남도로 포함되긴 되게 힘들어. 이게 경기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는 벨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선을 그치. 잇기가. 네. 인천하고 서울하고 딱 껴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경기도로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김포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북도는 들어가기 싫고 남도는 못 끼고 있고. 그럼 사실 인천에 편입되는 게 맞거든. 네. 실성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죠. 강화하고 함께. 강화는 또 뚝 하고 인천으로 떨어져 맞아, 있잖아. 여기 가다 보면 되게 이상해. 맞아요. 김포길 쭉 따라가다 보면 예. 갑자기 강화가 나와. 차라리 편입 얘기하려면 인천광역시에 다 같이 그냥 그쪽 권이 맞아.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가능성도 높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자극성만 보고 한 거야. 네. 뭐 자기네들이 뭐 사전에 다 조사해봤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전에 조사해봤다는 자료 전부 날조였어요. 네. 그리고 그거 심지어 김포시가 요청하면서 이제 김포시장이 준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건드리기 좋고 젊은 층이 또 이제 주로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건드렸을 때 사람들하고 오하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의외성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제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책임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담론이거든. 총선용 담론이야. 맞아요. 네. 너무 노골적이야. 근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커질지도 몰랐을 거야. 그죠? 아. 이건 언론 때문이야. 그치. 이건 언론이 빵빵 튀어졌으니까. 아니, 신나나 봐요. 약간 언론 보도 이 요새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보면은 신났어 약간. 언론은 요즘에 네.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신나는 꼴이 되게 싫은 것 같아. 김포가 서울시 편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김포에 있는 아파트 값이 당분간 들썩이는 거예요. 아 역시 그거구나. 그것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몰려 사람들. 솔직히 뻔히 알잖아요. 5호선 연장도 그렇고 서울 편입된다고 한들 그때부터 예타하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실제로 대중교통난이 해소되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가. 예. 네. 그 사람들이 20년 보고선 혜택을 누리려고 이거 생각할까? 당장 아파트값 오르는 아파트값 오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네. 사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보도 나오잖아요. 들썩들썩 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고 언론이 이렇게 팍팍 쳐버리면 때려버리면 이것만으로도 들썩거리거든요. 부동산. 왜냐하면 가격이. 김포가 지난 문정부 때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떨어진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른바 벼락거지 느낌이 나는 거야.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확 하고 떨어졌네? 네. 맞아요. 한강 신도시로 주목받다가 네, 이게 열받았지. 골드라인 또 뚫리고 김포고 그러면서. 눌러도 안 되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겉으로야 이제 무슨 대중교통 개선이니 뭐니 인프라 개선이 얘기하지만 당장 안 해줘. 선반영 시켜주는 네. 아파트 값의 오름을 통해서 예전에 이렇게 한번 쳤던 게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딱 요 욕망 건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약간 진짜 그 너무한다.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에 그걸 원위치 시켜주겠다라는 환상을 함부로 제가 장담은 하진 않지만 이거는 총선 지나면 사그라들 100%입니다. 사실 총선 이전에도 사그라들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만 남기는. 이걸로 들떴던 사람한테 상처만 남기고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가라앉았을까? 민주당. 이런 거. 그치? 복수심. 단기적이고 휘발성이 높은 욕망을 건드려서 아파트 가격이. 근데 이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이런 전략 들고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교수님. 뭐 재개발 이슈도 사실은 그거 욕만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냐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널리즘이 다루면 안 되는 대표적인 주제고, 왜냐하면 네.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성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게 얼마만큼의 유익을 주며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냐, 뭐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져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능성이거든요. 몇 년 안에 가능할까? 만약에 된다 해도 몇 년 안에 가능할까? 이거를 따져줘야 돼. 그래야 단기성 어떤 선거 정책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뻔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어느 정부에서 이게 구현이 될까? 이것도 따져줘야 돼. 맞아요. 네. 몇 년 후에 어느 정부에서 어느 네. 국회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거 따져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했잖아. 그리고서 막 엄청나게 띄우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 이거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언론이 아까 뭐 우리가 남현희 씨 보도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이 김포시 서울편입 보도가 진짜 가장 대표적으로 황당한 언론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을 욕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얘기인지를 보도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네. 보도를 해줘야지. 사실 오늘 이제 이게 시선 분산시키는 보도들은 다루고 싶지 않은 보도들이었는데 우리도 또 다뤄버릴까봐 전혀는 남현희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 받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김포자 들어간 뉴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문제는. 네. 안 보시는 특히 게 좋고 김포 사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좋고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냥 안 보시면 되고.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예, 지금 정당이 문제인데 국회나 정당도 사실 무시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되냐면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토의 전반적인 재규정,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총선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법만 들어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니까 대책도 아직 없는 것 같던데. 지금 나오는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는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정부의 안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 안에서 얘기해보자. 이건 총선 정책이 될 수 없다. 네. 자,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별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쓸데없이 오른 숨이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은 맞아요. 안 돼요. 그럼 혼장질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맞는 얘기인 게 근데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하필이면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이게 무슨 지방자치의 날인가 그게 있어요. 이 올해가 처음이야. 특별법이 안 들어져가지고 이게 최근 오늘인가 어젠가 그래가지고요. 지금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오늘 잇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죄나 아까 우리가 얘기한 부울경 메가시티. 메가시티. 지역 거점을 만들어야 돼. 심지어 한국은행은 오늘 수도권 과밀을 비판했어요. 서울 과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하고 하는 소리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이건 뭐냐? 정부하고 한국은행 계획에는 최소한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지금 하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침 정부는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다 포함해서 김포시 수도권 정책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나중에 얘기합시다. 정부는 지금 지역 소멸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왜 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기사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관련 보도고요. 이분도 일거수일투족 보도가 많아요. 뭐 선거 패배 이후에 임명된 국민 여당의 집권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이니까 보도가 많은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게 만물상이 사실 논설위원이 쓰는 칼럼이에요. 네. 그 인 위원장이 임명된 다음 날 미국인 헐버트라는 분하고 이분을 비유하는 거예요. 고종 특사로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이 헐버트 얼마나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대변했는 줄 아느냐. 외국인 묘직 비석에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다고 써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유한 위원장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호남 사투리를 먼저 배운 순천 촌놈이고 4대째 한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고 뭐 특별기화자로 선정됐지만 미국 국적을 버리진 않았다. 저건 왜 자랑이지? 아무튼 자랑이 아닌데 그냥 자랑처럼 써놓은 거지. 네. 이게 제일 웃긴데 미국 선교사 집안의 의사가 한국 집권여당 쇄신 작업에 메스를 댔다. 의원 출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가 푸른 눈의 한국 정치인 역사를 써나갈 것 같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진짜 웃겼어요. 의원 출마 가능성이 있으면 혁신위원장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지. 근데 의원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쇄신 작업에 메스를 댔고 외국인 한국 정치인의 역사를 쓸 것 같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분이 혁신위원장 되도록 만든데 언론계 인맥이나 하여튼 그 인맥들 사실 연대의대 정도고 이뇨한 씨 가족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명문가적인 그런 네. 그쵸. 근데 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그 덕분에 국민의힘도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사람도 좀 정치인 진짜 돼서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알랑방구로 엄청 끼는 지금 네. 예, 너무 기사를 좋아. 쓴 거예요. 나는 저 기사를 보고서 와 무슨 옛날에 1980년에 그 80년대에 전두환 써주듯이 쓰지? 맞아. 거의 그 급이야. 진짜. 거의 그 정도 문체야. 그냥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온 사람을 저는 처음 뵙는 분이지만 을산늑약의 부당함을 미국까지 직접 가서 알린 이런 분하고 비유하는 건 좀 심하잖아. 저분은 그거랑 이거를- 전혀 상관이. 저분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를 기사로 이렇게 쓰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이 둘 다 순천이시거든요. 순천 학구 이렇게 고향이신데 그 뭐야 순천 학구 가면 어르신들 말하는 말투 그대로예요. 예. 그냥 순천 할아버지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백인 아까 구원자 서사라고 하셨네. 네.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 을산늑약까지 나왔어요. 을산늑약까지. 한계라는 게 그것도 이제 금도가 있는 거지. 아 그렇지. 한계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계. 한계.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네. 2002년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히딩크 신화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런 기사가 지금. 근데 솔직히 히딩크는 신화 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 이제 다 이룬 거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백인이 쓸만했지. 푸른 눈에 백인이 와서 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국내 축구 카르텔에 휘둘리지 않는 선수 기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 뭐 이래가지고 그 정도면 그냥 아름답게 끝낼 수 있지 않아요? 성공. 네. 그리고 그 뒤로 우리 부른 감독한테 그런 신화가 안 쓰잖아. 네 써지지도 않고요. 그런 신화가 없으니까. 어. 근데 이렇게 유치한 신화를 지금 정치에서 만든다고? 푸른 눈에 한 우리 쪽-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나? 진짜? 그리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싶기도 해. 맞아. 솔직히. 네. 이제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저분이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또 없던 저런 식의 푸른 눈에 어쩌고 저쩌고 네. 이거. 백의의 천사 수준의 클리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저기 70대에서 80대 분들 그 카톡방에나 돌아다니는 그 서사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그런데 진짜 7, 80대 노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서사. 그러니까 네.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 쪽이나 이 보수 쪽이 뭐 젊은 층을 끌어안아 세대 포위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진부해요. 맞아. 네. 촌스럽고요. 진부. 푸른 눈의 한국식. 푸른 눈에 한국. 지금 보니까 제목이 그거였구나. 마치 저래 놓으니까 꼭 푸른 눈이 뭔가 유전학적으로 우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러 짜증나게. 사실 저런 표현을 썼던 게 굉장히 옛날인 이유가 그런 백인들이 동경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백인에 대한 네. 동경이. 근데 그게 딱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저기 누구야? 그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연예인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왜 꽃보다 할배 뭐 이런 데 가지고 예. 근데 전에 한번 제가 해시태그 시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부러워. 외국 애들하고도 전혀 쫄지 않고 아, 예. 막 영어로도 얘기하고 우리는 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분이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신구 선생이었죠. 음. 예.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돈도 커리어로. 많을 대로 많고 커리어로 치면 하이로 최고죠. 완전 친분인데 여전히 외국인들하고 앞에 보면 앞에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그러니까. 현대 저널리즘 맞아요. 이게 불과 한 3일 전에 나온 기사라는 거. 음. 한 일주일 됐나?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각합니다. 촌스럽네. 백인 구원자 서사라니. 근데 이게 저렇게 만물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 보도나 이런 데들에 은근히 이와 곳곳에 같은 묻어납니다. 구원자 서사부터 해서 무슨 신화부터 해서 동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진짜 제가 이 기사랑 또 하나 가져오려고 고민했던 기사가 그 첫 외부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갔어요. 그 기사 보면 눈물 납니다. 이뇨한 이 교수가 젊었을 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하고 통역을 해줬대요. 시민군 사이에서. 그래서 실제로 시민군을 위해서 통역을 해준 건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가 있어. 심지어 서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써내려가는지. 이건 혁신위원장 보도가 아니고 거의 시민군 보도에 가까운 위임전이구나, 위임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물론 보도할 수도 있죠. 뭐 일부러 첫 일정을 또 그렇게 잡았을 테니까 네. 5.18 민주묘지로. 근데 그런 보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혁신안을 내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뭐 지금 뭐 대사면 한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홍준표 시장이랑 상은 했죠. 그래서 결국. 네. 네. 그런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 걸맞는 보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은 이뉴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보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냥 약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푸른 눈의 구원자 서사 하나 만들어 놓고 간신히 확 끈 다음에 국힘을 마치 먼저 혁신을 했다는 듯한 그렇지. 그런 뉘앙스 팍팍 풍기면서 이미 혁신이 된 것 같으니까 그치. 기사들을 보면 민주당은 이뉴한- 뭐하냐? 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방탄 앞서서 혁신 못하고 있지. 국힘은 벌써 다 했다. 외국인 그러니까 이뉴한 교수를 택한 국민의힘도 사실 그 네. 선택이 좀 여러모로 아쉬운 거고 네.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보도해주고 있는 언론도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시대 때 그런 식의 인선들이 있었고 거기에 네. 기대감을 표명했던 게 딱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이제 외국에 개방적이 돼야 되고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고위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였었거든요. 네. 그게 진정한 개방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촌스러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해외도 나가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가 가지는 어떤 외국인에 대한 어떤 동경, 환상, 흠모, 환상 네. 이런 것들이 그냥 표현된 거거든요. 2000년대 넘어서. 네. 근데 그거로부터 15년이나 지나서 또 한 번 반복된다고?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명박 시대의 재림이네 진짜. 네. 곳곳에서. 그때도 이미 촌스러웠는데 네. 그로부터 15년인지 지금이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이제 눈 뜨고 못 보는 수준이 되는 거지.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을 대표로 뽑았던 당인데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그때 또 이준석 정말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위임 만드는 보도도 어마어마했지.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네. 있었지.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그냥 하버드 정도 가지고 그냥 컴플렉스 정도 유발하는 거 오케이 그 정도 애교로 봐줄 수 있지. 네. 네.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푸른 눈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 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 대표 관련 보도 우리가 너무 과하다고 해시태그 시절에 아마 비판을 얘기했죠. 했을 그러니까 텐데 그때도 했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양반인 거야 지금. 방금 보셨지만은 을사늑약까지 가잖아요. 야, 을사늑약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겠다 뭔지도.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그 보수계 언론인들의 칼럼이나 사설이나 뭔가 언어를 선택하는 방식이 과거에 문필가적인 어떤 선택이 과거에 그나마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극우 유튜버 플러스 카카오톡 가짜뉴스. 딱 요 워딩, 너무 요 문장, 너무 요 표현력 이거하고 그렇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푸른 눈에 뭐뭐뭐 이런 게 딱 그런 요 같은 서클이야. 감성이잖아. 내가 볼 때 이거 소셜 미디어의 힘이에요. 아 근데 이거 논설 위한 진짜 처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뭐 감사 예. 원장은 저 무협지도 썼다잖아. 아 그러네. 예. 무슨 문파라 그러던데 아무튼. 저 사마달파라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는 뉴스 삼성까지. 네, 예 오늘 숨가빴습니다. 6개나 네. 하느라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봉우리는 화장실 안 가요? 네. 그래요. 저는 방송 전에 갔다 옵니다. 그럼 내가 간당간당하게 왔다는 거 걸리잖아요. 그 얘기하면. 오늘은 근데 안 간당간당했는데 그죠? 15분 전에 왔으면 간당간당한 거죠. 네. 오, 정상인 같잖아 그러니까. 막 의식이 있는 사람 같잖아.